안녕하세요. 육아르키 비탐구하고 나만의 육아 방향과 균형을 찾아가는 롬맘입니다. 좋은 시터분 만나기 프로젝트 넘버 1에서는 어린이집이냐 시터이모님이냐 보육의 방향을 정하는 데 필요한 7가지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어린이집의 시기를 정해야 풀타임 시터분을 고용할 것인지 파트타임을 고용할 것인지 알 수 있는데요. 이는 풀타임을 원하는 시터분과 파트타임을 원하는 시터분이 아예 그 인력 풀이 다르기 때문에 양육자의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를 언제 기간에 보낼 것인지, 시터 이모님을 풀타임, 파트타임 어느 쪽으로 공용할 것인지를 정하셨다면 이제 만 0~3세 아이의 월령별 애착 발달과 이에 따라 아이를 돌볼 시터분에게 꼭 있어야 하는 필수 자질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애착은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생기는 강한 정서적 유대를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따뜻하고 민감하게 보살핌을 받아서 애착이 잘 형성된 아이는 사람과 세상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는 뇌 정서 회로에 그 경험이 저장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세상을 불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의식적인 기억을 담당하는 뇌는 3세 이후에 발달하지만 정서를 담당하고 무의식적 기억을 형성하는 뇌의 편도체는 그보다 일찍 발달하기 때문입니다. 아기일 때 받은 사랑이나 상처를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후의 인간관계와 사회성에 두고두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애착 발달 단계를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셰퍼와 에머슨은 만 0에서 18개월 아기의 애착 발달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먼저 0에서 6주 비사회적 단계, 그리고 6주에서 6, 7개월 비변별적 애착 단계, 7개월에서 9개월 특정인 애착 단계, 9개월에서 18개월 다인수 애착 단계입니다. 비사회적 단계에 있는 0에서 6주 아이는 울음 신호로 자신의 불편함을 알립니다. 또한 울음의 빈도는 양육자가 얼마나 빨리 반응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울음으로써 아이는 양육자를 가까이에 두고 안정을 찾고 6주 무렵이 되면서 아이는 사람 얼굴을 좋아하게 됩니다. 비변별적 애착 단계라 불리는 6주에서 6, 7개월 무렵의 아이는 이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서 떨어지기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아직 주 양육자를 구별하여 반응하는 것은 아니고 6, 7개월 무렵이 되어서야 아이는 비로소 자신을 더 잘 달래주는 사람을 알아보고 그 사람이 돌봐주기를 원하고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특정인 애착 단계인 7개월에서 9개월이 되면 아이는 양육자 가까이에 있으려고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양육자가 외출할 때 저항하면서 분리불안을 보이고 돌아오면 반가워하죠. 이 시기 아이는 아직 대상용 속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에 대한 저항이 심합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낯가림도 시작되고요. 특정인 애착 단계에서 엄마 아빠와 최초로 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다인수 애착 관계로 들어서는 9개월에서 18개월에 주로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이나 자주 접촉하는 다른 사람들과도 애착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시터분도 다인수 애착 관계 대상에 속합니다. 이렇듯 아이는 18개월이 되면 대부분 여러 사람에게 애착을 보이고요. 그 중에서도 자신이 보내는 신호와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빨리 반응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상호작용의 양보다는 질의 법칙이 작용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제 막 애착 형성을 시작해서 안정적인 상호작용을 원하는 만 0에서 3세 우리 아이를 위해 시터 이모님을 고를 때 엄마 아빠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시터의 자질은 아이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성입니다. 아이의 울음과 불편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사실 배워서는 하기 어려운 타고난 자질에 가깝습니다. 타고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베이비시터 경험을 통해 특별한 노력을 거듭해서 얻어지는 능력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만 0에서 3세, 그 중에서도 특히 만 0에서 18개월의 아이를 돌봐주실 시터분을 고를 때는 먼저 이분이 아이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상호교감하고 아이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민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자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애착을 고려했을 때 만 0~3세 시기별로
아이에게 좋은 시터 고용 시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휴가를 마치고 바로 복직하는 엄마 아빠는 이제 막 100일이 된 아이를 시터 이모님에게 맡기는 게 안쓰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변별적 애착 단계인 6에서 7개월 이전의 아이는 아직 낯가림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님에게 비교적 수월하게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조부모와의 공동육아가 보통 7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시작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아기의 분리불안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 양육자였던 엄마 아빠와 떨어져서 조부모님이라든지 이모님에게 아이를 맡길 때 아이는 적응하는 데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시터 이모님에게 맡기려면 아직 특정인에게 애착을 형성하기 전인 6개월에서 7개월 이전에 시작하는 것이 서로에게 수월하다라는 것이 발달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6, 7개월 이전의 아이를 시터 이모님에게 맡기면 때로는 엄마 아빠는 아이가 엄마보다 이모님을 더 좋아하면 어떻게 되나 불안해하기도 하죠. 하지만 양육자가 여럿일 때 아이는 다양한 애착을 보이고요. 아이의 사회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했던 연구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육아를 주로 담당하는 시터 이모님에게 아이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발달의 지표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시터 이모님과 애착이 잘 형성된 것에 오히려 감사하고 엄마 아빠는 퇴근한 후에 그리고 주말에 아이와 즐겁고 따뜻한 양보다 질의 시간을 보낸다면 아이들은 에너지 넘치고 나에게 집중해주는 엄마 아빠와 애착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뒤로 하고 육아를 맡는 시터 이모님과 육아 방식에 관해서 더욱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함께 공부하면서 일관성 있는 태도로 아이를 육아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이와 안정적인 초기 애착 형성을 위해서 출산 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까지 마치고 복직을 하는 경우에는 엄마와 아이가 애착 관계를 맺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더욱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출근할 때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기도 하고 엄마도 같이 울면서 출근을 하죠. 아이 입장에서 하루아침에 주양육자가 바뀌는 것은 적응하기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경우라면 육아휴직이 끝나기 전에 미리 이모님과 아이가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을 해서 시터 이모님과 아이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친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한 후에 다인수 애착의 초석을 마련한 후에 복직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또한 시터 이모님의 양육 방식에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해온 방식과 차이가 있다면 아이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시터 이모님을 고를 때는 시터 이모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양육 방식을 잘 조율할 수 있을 만한 분인가, 그래서 아이가 혼란 없이 시터 이모님과도 다중애착을 잘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모님과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누가 기르던지 간에 아이는 결국 엄마 아빠에게서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뚝심 있게 시터 이모님에게 우리 가정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돌이 된 아이들은 조금씩 말도 하고 자기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모님에 대한 만족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돌 전에 시터 이모님을 고용하는 것에 비해서는 안심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 시기 또한 주 양육자인 엄마와의 분리불안이 다시 심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터 이모님과 적응하는 데도 시간이 더 걸리고요. 엄마도 아이도 심적으로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는 낮 동안 시터 이모님과 아무리 좋은 시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엄마가 퇴근한 후에는 엄마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엄마가 시터 이모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집으로 곧바로 출근한 상황이 된 엄마는 피로가 쌓이기 때문에 더욱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워킹맘은 이모님에게 맡긴 가사가 마음에 좀 차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일단 내려놓고 아이와의 시간과 관계에 더 집중할 마음의 준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하루 동안 자신의 중요한 감정들을 엄마를 위해 아껴두었다가 엄마가 퇴근을 하면 풀어헤치는데요. 이때 엄마가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보다 이런 아이의 마음에 먼저 반응해 주는 것이 아이와의 애착을 견고히 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터 이모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하루 일과를 듣는 것은 엄마의 이런 긴장되고 예민한 감정들을 오히려 완화시켜주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피곤하시더라도 시터 이모님과 오늘 하루 아이의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라도 나눠보시고요.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아이에게 피드백도 주면서 엄마도 아이도 함께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 라는 좋은 시터 이모님을 고르는 방법, 실전편, 시터를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좋은 시터 이모님을 고르기 위해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태교, 즐거운 육아 되시기 바랍니다.